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행복의 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릭 와이너 지음, 김승욱 옮김, 어크로스가 편했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찾아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년쯤 전에 슬라우라는 황량한 영국 마을에서 이례적인 실험이 벌어졌다. 우리 시대의 모든 웅대한 실험이 그렇듯이 이 실험도 텔레비전에 소개되었다. BBC가 행복 전문가 6을 고용해서 슬라우에 풀어놓고 그 마을의 심리적 기풍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내가 행복 방정식의 중요한 요소인 변화를 그동안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기 위해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안 행복한 곳까지 가본 내가 그동안 내내 그 나라와 도시들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나는 행복한 곳과 행복하지 않은 곳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그 나라와 도시들을 분류했다. 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소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다. 많이 자주 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변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BBC가 일부러 불행한 곳을 골라 행복한 곳으로, 아니 최소한 지금보다는 행복한 곳으로 바꿔 놓으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BBC 프로듀서들이 슬라우를 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런던 바로 외곽에 있으며 히스로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한 이 마을은 영국에서 촌철 살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름부터 문제다. 슬라우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진창을 뜻한다. 뱀의 허물이라는 뜻도 있다. 존 번니언은 철로 역정에서 낙심의 허물이라는 표현을 썼다. 1930년대에 존 배처먼은 슬라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다정한 폭탄이 와서 슬라우에 떨어진다. 이제는 사람에게 적당하지 않다. 소가 뜯을 풀도 없다. 떼지어 몰려오라 죽음이여. 그는 계속 고약한 말을 늘어놓았다. 슬라우 주민들은 지금도 누가 이 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낸다. 그런데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오피스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조용한 절망의 표본이라는 이 마을의 명성은 더욱더 굳어지고 말았다. 모두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BBC가 고용한 전문가 6이 슬라우를 행복한 곳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디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가 방송된 건 내가 영국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DVD를 구해서 롭의 거실에서 본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커다란 마을의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버크셔의 마을 슬라우. 해설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행복 전문가들이 소개된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명랑한 사람들이다. 해설자는 하느님의 목소리 같은 테너 목소리로 실험 내용을 설명한다. 행복 전문가들은 슬라우에서 자원자 50명을 선발했다. 그들은 12주 동안 집중적인 행복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마을 전체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 슬라우의 심리적 기풍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실험을 기획한 사람들의 계획이다. 어쨌든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나는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들고 의자에 편안히 앉는다. 첫 번째 임무는 자원자들의 행복 체온을 재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슬라우 주민들은 영국 다른 지역의 주민들 못지않게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그럭저럭 행복하다 해서 중간 정도까지 걸쳐 있다는 얘기다.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는 스위스인이나 덴마크인에 비하면 한참 아래이지만
시무룩한 몰도바인들에 비하면 안심해도 될 만큼 온도가 높다.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인들 너무 억지스럽거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 미국식이라는 것도 꺼릴 이유가 못 된다. 슬라우 주민들은 서로 손을 잡는다. 서로를 껴안는다. 나무도 껴안는다. 바이오 단자라는 것도 한다. 태극권도 한다. 요가도 한다. 걷잡을 수 없이 웃어댄다. 부유 탱크 속에 몸을 담근다. 슈퍼마켓의 진열대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춘다.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영국인들이 모든 금기를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는 건 마치 코끼리들의 짝짓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 어디선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확실하다. 틀림없다. 하지만 시끄럽고 죽을 만큼 어색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정말로 이런 걸 보고 있어야 하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 나는 리모컨으로 손을 뻗는다. 꾹. 슬라우의 자원자 50명에게 행복 선언문이 배포된다. 거기에는 대체로 상식적인 조언 10가지가 적혀있다. 이를테면 친구에게 전화를 하라든가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꼽아보라는 식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도 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말. 그런데 이 선언문 자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아이러니를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슬라우의 자원자 50명 중 몇 명이 리무진을 타고 복권 당첨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첨자는 자기 삶이 딱히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그저 예전보다 편안해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오빠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복권 당첨금을 모조리 포기하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꾹 다른 장면. 행복 전문가 중 리처드 스티븐스라는 환한 미소의 심리학자가 광적인 눈빛으로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기분을 북돋아주는 음악이 흐른다.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애정을 갖고 세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슬라우의 자원자 중 하나에게 말하자 자원자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곧이어 83살의 렉스 버로가 등장해서는 자기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한다. 할 일이라는 게 진공청소기 돌리는 일 같지는 않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실험 중에서도 특히 흥미를 끈 것은 무덤 치료였다. 스티븐스는 근처 공동묘지를 방문할 계획을 짰다. 참가자들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이 무덤 치료가 기분을 북돋아준다고 말했다. 무섭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여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다. 12주가 끝났다. 슬라우의 자원자 50명의 행복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이 마을의 심적 기풍이 바뀌었는지 알아볼 때가 됐다. 먼저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극적인 긴장이 흐른다. 서로를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다. 무드 있는 음악이 흐른다. 스티븐스가 꽃잔등에 안경을 걸치고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다른 행복 전문가들은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봉투를 주시겠습니까? 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스티븐스가 선언한다. 슬라우의 자원자 50명의 행복도가 33% 높아졌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커다란 변화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 이 사람들의 행복도는 중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스위스와 덴마크마저 능가하는 수준이다. 만약 슬라우가 나라였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샴페인이 나오고 누군가 건배를 제안한다. 모든 곳의 행복도 증가를 위하여.
쨍그랑 잔을 부딪히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다. 이것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과 현실이 일부 겹친다 해도 그건 순전히 우연일 뿐이다. 나는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행복 전문가들이 슬라우의 심적 기풍을 정말로 바꿔놓은 걸까? 아니면 그곳 주민 50명을 한동안 간지럼탠 것에 지나지 않는 걸까? 치약 아니면 화장지? 베로니카 퍼글리아는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우울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이혼해서 복지수당으로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약과 화장지를 둘 다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었다. 둘 중 무엇을 살까?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나중에 말해주겠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의 전단지를 건네주었다. 실험에 참가할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베로니카는 흥미를 느꼈다. 한 마을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다. 어쨌든 그녀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좋은 일일 것 같았다. 실험은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행복해졌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이끌어낸 건 행복하게 연구 성과가 아니었다. 획기적인 심리치료도 천둥 같은 깨달음도 아니었다. 구식 사교 생활이 열쇠였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베로니카는 실험 중에 복권 당첨자를 만나러 간 자원자 중 하나였다. 그녀는 복권 당첨과 행복과 쾌락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믿지 않는다. 일단 자기한테 한번 그 돈을 줘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첨금을 탕진해버릴지 몰라도 자기는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말한다. 자기는 행복해질 거라고. 복권에 당첨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건 좋은 일이라는 게 베로니카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이 옳은 건 사실이다. 치약과 화장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 분명히 우울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다시는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복권에 당첨되면 주점을 열 거라고 내게 말한다. 그래,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베로니카는 아주 훌륭한 주점 주인이 될 것이다. 손님들에게 이 주점이 또 하나의 집 같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사람. 베로니카의 인생, 아니 정확히 말해서 베로니카가 처한 상황은 실험이 끝난 뒤로 점점 나빠졌다. 근처 학교에서 이력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해고당해서 다시 복지수당에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한푼에 벌벌 떨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살기가 정말 지독히 힘들다고 그녀는 내게 말한다. 저 베로니카, 내가 조심스레 묻는다.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1에서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요. 6점이에요.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기색이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아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6점이라고 한 건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복지수당에 이혼에 그런 여건상 사실은 8점이에요. 아냐, 8.5예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8.5. 그녀는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 딸을 기르고 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이면 슬라우 실험에 자원했던 50명 중 며칠 레드라이언 주점에서 만나 퀴즈를 풀며 논다. 그럼 치약과 화장지 중에 베로니카가 고른 건 무엇일까? 그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치약을 고르는 사람과 화장지를 고르는 사람. 그럼 베로니카는? 그녀는 치약을 고르는 사람이다. 화장지 대용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 타월을 써도 된다. 하지만 치약은 다르다.
치약은 화장지와 달리 단순히 꼭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고 마는 물건이 아니다. 치약은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분도 좋아진다. 그래, 베로니카는 치약을 고르는 사람이다. 텔레비전에서 실시한 실험은 괜찮았다. 하지만 슬라우를, 아니 여기가 아닌 어디 다른 곳이라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진다. 그냥 골치 아픈 문제를 없애기만 하면 될까? 범죄를 줄이고 부동산 개발로 한꺼번에 지은 꼴사나운 집들을 없애고 대기오염을 해소하면 맥주통 꼭지에서 따뜻한 맥주가 흘러나오듯이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올까? 조지 오웰은 회의적이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거의 모두 치통에 시달리면서 치통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닮았다. 맞는 말이다. 행복은 슈퍼 비관주의자인 쇼펜하우어의 믿음처럼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무엇이 존재하는 상태다. 하지만 그 무엇이 뭘까? 슬라우에서 나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이론은 결코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슬라우의 자원자 50명이 행복에 관해 한두 가지 교훈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 교훈이 널리 퍼져나가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행복 바이러스 이론에 결함이 있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저 이건 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행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결국 기하급수적인 성장 법칙이 발동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행복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산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계속 씨앗을 심으면 될 것 같다. 사실 중요한 건 씨앗을 심는 것이지 수확이 아니다. 많은 철학자가 지적했듯이 행복은 부산물이다. 너세니엘 호손이 말했듯이 행복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깨에 내려앉는 나비와 같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대신 캐나다의 저술가 로버트슨 데이비스의 충고를 가슴에 새기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에 관한 걱정을 그만두고 자신의 불행에서 뽑아낼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 지저분하고 낡은 슬라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젠 더 이상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버크셔의 마을이 아니라 누가 뽑아주기를 기다리는 불행의 보물 창고다.